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발연 한반도 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엄기영입니다. 이 실록의 5월 다들 잘 계셨죠? 오늘은 의성군 다인면에 있는 명산 비봉산을 다 함께 출정을 갑니다. 아이고 많이들 오셨습니다. 정말 오몽길 대장의 이 명성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 느끼게 됩니다. 자, 한잠들 잘 주무셨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늘상 해야 되는 것 통일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 통일 이 산하 또 우리가 걷는 이 등산길 과연 이 아름다운 산하를 어떻게 우리가 평화 통일로 길로 이루게 할 수가 있을지 생각해보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이십니다. 제19대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신 엄 차관은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신 후에 바로 통일부에 입부하셔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청와대 통일비서관, 남북회담 본부장을 거치시고 2010년과 2011년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엄종식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김형석 역시 전 통일부 차관이십니다. 통일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신 후에 통일정책통이십니다. 통일부 정세분석국장, 대변인, 또 남북회담 본부 상근회담 대표, 대통령 외교안보비서관실 통일비서관을 거치시고 엄 차관 후임으로 역시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한발연 한반도 발전전략연구원 원장으로 계시고 각 대학에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반도 발전전략연구원 원장인 김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전경만 원장이십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반도 안보 통일 전문가십니다. 미국 랜드 대학원에서 안보 정책학으로 박사를 받으시고 한국 국방연구원 부원장,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 또 한국 국가정보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사통연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원장 전경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지난 2월 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결국 노딜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또 그 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게 4월 12일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또 4월 25일에는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또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아주 그냥 긴박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런지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위해서 이동 중이신데 그런 과정에 여기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무척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는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그런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런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고 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제대로 서로 교환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일종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만나면서 일종의 이제 세를 과시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미국대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만날 때 그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각자가 서로 이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 양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봤더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내부 주민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건설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장 중요한 게 또 식량 증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보다도 쌀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개간해서 이제 식량을 더 증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구람의 그런 시멘트, 그 다음에 못 하나라도 좀 아껴서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좀 내부적인 선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소리가 이제 올해 안까지 미국이 무언가 세법을 변화를 한다면 이제 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고, 바로 그것은 이제 북한의 경제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서 이제 북미 간에 일종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자체를 잘 저희가 풀어나간다면 이제 작년에 봤었던 그런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이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벌어지는 현상은 항상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단기적으로 보느냐 또는 중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기대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당장, 한반도 내지 미북 관계 또는 남북 관계를 본다면은, 금년도 초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 내지 평화 정착 문제는 늘 동전 안팎입니다. 동전 안팎이라서 핵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한반도 평화 체제 내지 평화 프로세스도 잘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동전 안팎인데 이걸 분리해서 보면은 한반도 전체 환경을 정확하게 보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금년 초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다자 체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신년사에서부터 쭉 밝혀오고 있어요.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지난 2월 말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한 거에 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6월 12일 날 했던 최초의 미국 정상회담에서 약간 미스테이크를 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2월 28일 날 하와이 정상회담 이르기까지 여러 고민 끝에 새로운 어떤 제안을 해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노딜 내지 결렬 상태인데, 결렬이라는 게 반드시 절망적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렬이라든지 또는 회담 연장이라는 것은 항상 그 당시에서 유리한 어떤 합의를 못 얻는 상황을 전환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협상 수리이기 때문에 미북 관계를 늘 비관적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은 적어도 미국이 지금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빅딜이라는 개념을 유지하고, 또 미국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든지 또는 한국이라든지 일본에 요구하는 것과 북한이 다자 접근으로 하려고 하는 이 어프로치는 미국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연말 내지 1년 정도 동안에는 서로 그러한 접근 차이가 얼마만큼 근접할 수 있는가를 노력하는 과정이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해결된다면은 적어도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남북미 삼각구도의 정체다.
삼각구도의 정체, 즉 삼각구도가 함정에 빠졌고 덫에 걸렸다. 덫에 걸린 상황이다. 삼각이 덫에 걸렸다라고 저는 정세를 평가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나 우리 전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관련돼서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이라는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만 저는 이제야 양측의 입장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신정부에서도 또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의 행사나 이벤트로서의 정상회담이라든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번에야말로 딜이 양측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난 회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시가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근데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미 3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분명하게 대립이 되면서 이 함정에 빠져서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올 것인가 그건 굉장히 고민을 하게 하는 탑다운 방식이나 보텀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굉장히 한반도 정세는 덫에 빠지면서도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질문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대화의 문은 우리가 닫지 않고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번 그 결렬이 바로 톱다운 방식, 일괄 타결식, 이른바 하향식 방식의 실패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그 가능성이 있는 미북 정상회담이 과연 성공하려면은 이게 미국이 주장하는 그런 톱다운 방식 또 단계적 방식 북한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야 이게 성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핵 문제도 결국 이제 북한이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북한 체제 내에서 수용 가능한 이제 방식이 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체제는 우리 체제나 미국 체제하고 달리, 어떻게 보면 위에 최고 지도자의 그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실무자선에서부터 쭉 이제 점검을 하고 해서 위로 쭉 이제 건의를 드리면 그게 일종의 이제 버텀업 방식입니다. 상향식. 그렇게 되면 위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의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대북 협상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밑에서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보다는 위에서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북한은 이제 밑에서 어떤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에서부터 이제 결정하는 거니까 기본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금 현재의 방식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런 비핵화를 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는 길 자체가 처음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잔뜩 경계심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국제사회가 그런 북한의 경계심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제 핵무기를 더 이제 증강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때는 강한 힘으로 이제 억제를 해야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전제로 하면서 북한이 이제 비핵화와 그다음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환경, 즉, 지금으로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그 인센티브는 누가 주느냐? 좀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남북 간의 경협도 이루어지는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남북 경협을 하더라도 그게 당장 북한에게 있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이득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석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석탄 하나만 이제 제한한 걸 풀어주면 연간 한 7억에서 8억 불 정도가 바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남북 경협을 해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이걸 재개를 하더라도 1년에 해봐야 1억 5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남북 경협보다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그 수출 통제, 그게 일종의 제재죠. 제재에 대한 일부 해제를 희망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제재의 일부 해제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적극적인 그런 이제 그 유인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북한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준다라고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포함해서 이제 무언가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조건을 해서 이제 그런 조건부 제재의 그 일부 그 완화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그런다면 충분하게 이제 저희 3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거기에 성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것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야죠. 영배 하나만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는 지난 2월달 하노이에서 회담에서 본 것처럼 그런 이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영변을 넘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그 로드맵까지 이제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초기 조치로 그런 이제 우리 쪽에서 본다면 제재 일부 완화를 조건부로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비핵화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그리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언론에서는 나중에 이게 조 장관이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쉽게 북한 비핵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북 제1차 싱가포르 합의 공동성명이라든지 또는 남북한에서 판문점 선언 또는 평양 선언에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서면상으로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안보실장이 이르기까지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 그 문서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시중에서는 그냥 쉽게 북한 비핵화라고, 그러나 공식적으로 정책 당국에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꾸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 북한에서도 사실 우리 이 북조선이 비핵화하겠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위협 해소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늘 묶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해당 장관 입장에서 사실은 그 개념이 다르게 쓰고 있다는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 남북한 관계 또는 미국 관계 고인의 현상의 원인의 하나로서 비핵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달리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2005년도 9.19 공동성명에서 6자 회담에서 미, 중, 일, 남북한 6자 회담에서 이미 그 당시에 시비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할 때도 그 당시에는 북한 비핵화를 썼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북한 당국이 우리 북조선 내지 이 조선공화국의 비핵화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 공동성명 이후에 그 뒤에는 계속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고 또 중국에서도 조선반도 비핵화, 한국을 의식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1년에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쭉 구해온 걸 보면은 상황이 좀 꼬이면은 예컨대 우리의 비핵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상황이 좀 유리하면 또 다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이 4월 20일 날 그 북한 그 당 전원 회의라든지 또 그 이후에 또 북한에서 언급한 거 보면은 끊임없이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 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 그 누가 이야기하는 건 미국에서 지난 하노이 회담 직후에 이야기했고 지난 4월 25일에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집어서 한반도 비핵화라면은 미국하고 우리는 생각이 같은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핵화 개념, 제가 작년도에 이제 그 싱가포르에다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완전한 비핵화 얘기하면서 그 세부적인 얘기들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1년이 다 되면서 그 비핵화의 개념들에 대해서 좀 명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이제 목표로 한다는 것인데,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사실 제가 그 비핵화 공동선언서부터 오랫동안 그 개념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비핵지대화입니다. 비핵지대. 이 지역에 그 미군이 전개하고 있는 전략자산이라든지 핵우산이라든지 이런 각종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뜯어서 그것들은 이제 없애는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비핵지대화 해야 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이제 변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동안에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미국 이렇게 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먼저는, 북한은 선평화협정 후, 비핵화. 그 다음에 우리하고 미국은 선비핵화, 먼저 비핵화가 된 다음에 평화협정.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자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그런 안전보장을 받아야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노선입니다. 기본적인 자기 체제가 불안한데 비핵화 못하겠다는 그런 점에서 이 비핵화에 대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먼저 그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하시면 말씀드리면, 이 정상회담, 제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정상회담 볼 때 정상회담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게 정치학 교과서의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크게 이룰 수도 있지만 또 가장 위험 부담이라든지 위기 상황을 가져오고, 그 정상회담을 했던 사람이 정상회담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물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정상회담은 굉장히 말하자면 위험한, 리스키한 이 회담입니다. 이번 3차 정상회담은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게 해서 이미 2차 정상회담에서 너무 양측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뭘 가지고 3차 정상회담을 하냐 이거죠. 더 분명해졌는데. 따라서 지금 트럼프 같은 생각에는 내년도 재선을 위해서 적당하게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만 안 하면 적당하게 자기 재선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협상의 끈을 유구하는 차원에서 레토릭으로 3차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북한도 3차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이래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할 줄이니까, 3차 정상회담에 너무 목매기보다는, 그럼 양측이 갖고 있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 이것에 대해서 서로 좁혀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너무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그 해결책으로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덫에 걸렸다라는 게 제 평가입니다. 예. 정상회담 뭐 자주 해서는 안 된다, 조심스럽다는 말씀에서도 상당히 동감하는데, 독일 통일을 위해서 이 동독과 서독이 정상회담 초기에 딱 2번 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남북한 정상회담 5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아까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말씀하셨는데, 정상회담은 밑에서 다 실무진에서 합의 보고 또 조정하고 또 합의 보고 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정상들이 웃으면서 사인하는 게 정상회담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당연히 그 엄중한 그런 어떤 의제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참모진에서 협상을 해서 조정해서 하는 바텀업이 당연히 있는 건데, 해픈투비 이상하게 북한의 체제, 북한이 수령 위정으로 하는 이 체제에서는 북한 내에서 참모들이 소위 말해서 수령한테 이럽시다 저럽시다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북한 당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정, 예를 들어 약간 쇼맨십이 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성향과 성정을 잘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약간의 전술적인 것까지 합쳐서 끊임없이 탑다운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 하노이 회담 이후부터는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참모진, 다시 말하면 폼페오 국무장관이라든지 볼턴 안보 보좌관 등등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는 데 대해서 북한은 아시다시피 최근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발족하면서 각각 진영을 싹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은 바꿨기 때문에 미국도 바꿔라, 미국도 카운터파트로서의 참모진을 바꿔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탑다운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네, 지금 전 원장님 또 엄비사장님 다 그 생각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이게 정상회담 이거 과연 될 것인가, 그리고 비핵화의 개념 자체도 지금 이게 서로 이게 엇갈리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김 원장님 좀 예. 전체적으로 이게 쉬운 형국은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쉬운 문제였으면 이미 벌써도 해결됐겠죠.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부터 북한 핵 문제가 제기됐고, 지금 벌써 20년 넘게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핵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을 때 보면 남북 간의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 이제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저 반대 입장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우리 쪽이 좀 강하게 하자 그러면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좀 부드럽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사회하고 우리하고 좀 입장이 많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해결을 못했단 말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94년에 제네바 합의하면서 경수로 작업했을 때 우리는 계속 하자 그러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끝났고, 여러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이제 우리나 그다음 미국이나 똑같이 북한을 비핵화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두 분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쉽지 않다. 이제 그건 동의하는데, 그런 가운데 조금이라도 희망적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 미국이 모두가 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을 좀 변화시켜 보고자 한다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에 가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체제로 들어선 북한이 지금 와서는 무언가 경제 건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비록 이제 핵무기를 사실상